기센 여자? 기센 여자. 기센 여자? 이 제보자 이 민경 씨는 대학생 때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먼저 제보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진짜 어렵게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그 무당이 들어가자마자 너 나가라. 이런 데는 너는 오면 안 된다. 우와, 너 대박. 팔았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위험할 팔았다고? 뻔했는데 조상이 진짜 도운 거라고. 야. 근데 나가라 할 정도라고? 자신도 모르게 했던 이 행동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그게 하십니다. 뭐야? 뭔데 무당이? 과연 그 일이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제가 민경 씨를 대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좋아. 고등학교 1학년, 무더운 여름날. 페이지를 다 피고 오늘은 저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갓 전학을 온 저는 친구들과 친해지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죠. 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져요. 근데 저 자리는 누구지? 며칠이 지나도 맨 뒷줄에 한 책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아파서 학교에 자주 못 나오는 애라고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작고 가녀린 아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름은 이은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았죠. 약간 병약하구나, 병약해.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던 은서가 갑자기 할 게 없어. 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반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반장이 등교하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후기를 풀더라고요. 야, 은선의 집 진짜 대박이야. 엄청 좋아. 얼마나 진짜? 나 맛있는 거 먹느냐고 배도 찢어질 뻔했잖아. 게다가 나 잘 가라고 어머니께서 3만 원도 챙겨주셨다. 글쎄 집에 돌아갈 때는 용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사네. 친구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은서는 매일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순식간에 우리 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다음에 초대해줄게. 근데 좀 특이한 건 매번 친구를 꼭 한 명씩만 데려가고 같은 친구를 2번 이상 초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통계는 그렇지, 우르르 가야 네. 되는 건데. 나는 왜 초대를 안 해주지? 전학생이라 그런가? 내심 섭섭해하던 어느 날 민경아. 응? 오늘 뭐해? 나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대박! 드디어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꿈같이 좋은지. 자고 가라고. 심지어 자고 가라고. 들어와. 어서 와. 네가 민경이구나.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빤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썹도 짙고 눈동자도 아주 새까맣고 크네.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 아하. 떡볶이, 김치볶음밥, 피자, 탕수육까지 너무 부패네. 네,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완전 신나서 허겁지겁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러면서 저만 쫄아쫄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그래? 이거.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어머, 그런다 체하겠다. 이것 좀 마셔.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을 견디며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는 그만 토할 뻔했어요. 물이 아닌가 봐.
이게 대체 뭔지 물 위에 나뭇가지가 둥둥 떠다니고 너무 쓴 거예요. 그러자 왜 안 마셔? 뭐야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노려보시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혼날까 봐 억지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은서가 벌써 졸려? 9시잖아. 우리 그냥 자러 가자. 나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자러 가자.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자, 얼른 누워. 여기 좁은데 같이 자자고? 나 그냥 여기 바닥에 누워서 잘게.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잔다고 하자 안 돼. 꼭 옆에서 자야 돼. 굳이 좁은 데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오, 수상한데? 뭐 그래. 할 수 없이 최대한 몸을 웅크려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높아서 불편하길래 슬쩍 치우려는데 엄마가 꼭 이거 배고자라고 했단 말이야. 은서가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째려보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에 눈이 떠졌어요. 아 깜짝이야.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은서 엄마가 저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두 팔을 X자로 포개 놓았어요. 고마워. 뭐야? 씨. 뭐 하는 집이야? 저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민경아, 잘 잤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은서. 늘 백지장 같던 얼굴에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무슨 영화다 영화.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은서 엄마는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고.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 든 건 무려 30만 원. 애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나? 뭐야?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줘? 이상하다? 다른 친구들은 다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마다할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친구 집을 나섰어요. 찜찜해.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주말 학원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드디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때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절 향해 달려왔어요. 어머.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눈을 뜨자 기적적으로 제 앞에 겨우 한 뼘 정도를 남겨놓고 차가 멈춘 거예요.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돌리던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위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어머.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훅 치켜들며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 하지만 두 다리는 꿈쩍도 하질 않고 어느새 내 몸을 덮쳐오는 여자. 하세요. 괜찮아?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다친 데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운전자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나 보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날 죽이려고 했어. 엄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너처럼 기센 애가 헛것을 다 받겠냐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숨이 차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 나 술 막혀.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차로 치려 했던 그 여자였어요. 아유,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그토록 원하던 걸 이제야 이뤘다는 듯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질식할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무지막지하게 온몸을 조르던 힘이 풀렸고 여자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야, 갑자기 귀신이 붙었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위에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 달 후부터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다 잊고 지냈는데 대학생이 된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용하다는 무당집. 나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무당이 보자마자 등을 밀며 나가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고 제가 따져 묻자. 너 감히 돈을 받고 길을 팔아? 제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어디 겁도 없이. 갑자기 귀신에 시달린 적 있지 않냐. 그게 다 길을 뺏겨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아, 30만 원, 그래. 그 순간 은선회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요. 친구 엄마가 건넸던 3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요. 그리고 얼마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은서에 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름시름 자꾸만 몸이 아팠던 은서.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은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주변에 기센 애가 하나 있어. 네 살리려면 그의 길을 빼서. 그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은 한 명씩 집으로 데려갔고 면접 본 거야. 무당이 말했던 기센 애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오, 소름 끼쳤다, 씨. 억지로 같이 눕게 했던 좁은 침대와 베개. 베개, 그래. 높았잖아. 그 안에는 길을 빼앗는 부적이 숨겨져 있었고요. 함께 잠이 든 그날 이후 저의 길을 얻고 몰라보게 건강해진 은서. 저 웃고 있었잖아. 그와 반대로 길을 뺏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저. 은서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을까요? 아니면 그 귀신처럼 소름 끼치게 웃으며 기뻐했을까요?